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레이어의 일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너비는 일단 900으로 놓고 하이트는 770으로 일단은 사이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림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가져올 건데 파일에 오픈, 예제는 L 레프트를 일단은 열어올게요. 이거를 저번처럼 끌어다가 넣어도 되는데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C는 복사, 그 다음 여기 닫고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파일에 오픈, L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창 닫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지금 사진을 2개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요 창 안에다가 2개의 레이어를 같이 놓을 거예요. 같이 넣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복사하시면 첫 번째 게 왼쪽 거 집어넣었으니까 레이어 1으로 생겼을 거고, 두 번째 게 레이어 2로 들어갔겠죠? 잠깐만요. 네. 근데 지금 사진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2개의 사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이거 레프트만 눌러왔는데 이런 거예요? 컨트롤 A, 그럼 전체 컨트롤 C, 두개 다. 복사를 했고 네. 이쪽으로 한번 드릴게요. 컨트롤 레이어가 두 개가 있어. 시간 좀 걸리죠? 그럼 레이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번에는 라이트를 컨트롤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자, 그러면 하나의 그 파일 안에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랑 레이어 2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레이어 1은 레이어 2에 약간 가려져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레이어 2의 일부분을 가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레이어 2를 파랗게 이렇게 선택이 돼 있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이 레이어 스패너를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사각형의 동그라미 있어요. 얘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자, 이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눌러주시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질 않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패너에 사각형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흰색 사각형. 얘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흰색은 다 보이는 영역인 거고 까만색이 가려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고 싶고 이 부분을 완전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골라볼게요. 여기 그라디언트 툴을 고르고 그라디언트의 색깔은 까만색의 흰색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선형 그라디언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왼쪽 선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서 놔주시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끌었죠? 이 부분은 까만색으로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 제가 여기서 뗐어요. 이 부분은 흰색으로 보여지면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예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경복궁이 있어요. 이 경복궁의 요 하늘을 딴 걸로 바꿔보려고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사실 했던 예제인데, 파일의 오픈을 열어서 만약에 이 노을 그림을 선택을 한 후에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이면 노을이 가지고 와져요. 근데 노을 엄청 작다, 그쵸? 자, 컨트롤 T에서 조금만 크기를 맞춰볼게요. 저번에 했던 예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레이어 1의 크기를 맞춘 다음에 이 레이어 1의 아랫부분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거고,
그라디언트 툴에서 까만색에 흰색으로 나는 여기 아래 부분을 가릴 거니까 아래 부분에서부터 끌어서 윗부분으로 놔주시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끄는 방향, 끄는 정도에 따라 이 그라디언트가 다르게 들어가요.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이게 고궁은 나타내고 싶은데 고궁까지 주려니까 그라디언트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를 까만색으로 브러쉬 모양은 그냥 일반 이런 브러쉬 있죠. 빼져 있는 브러쉬 이런 걸로 잡아서 문지르면은 그 부분이 가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깔이 백그라운드 모양이 보여지게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은 따로 나타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고궁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놓으니까 이번에는 너무 나타나졌는지 흰색 여기 배경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또 흰색으로 여기 흰색으로 브러쉬를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문질러주면 흰색은 가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1의 일부분이 보이게 되면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춰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반드시 이렇게 그라디언트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일부분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까만색이 보면은 완전하게 가려지는 거고 흰색이 완전히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모양 만드실 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는 사진을 넣어놓고 그 사진의 일부분을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은 그 부분을 복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작업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문지르면은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떤 좀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하실 때 좀 은근히 쓰실 수 있는 게 마스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능 한번 연습해 보셨다면 조금만 이따 하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들어갈게요. 얘는 클리핑 마스크로 일정 영역만 보이게 하기입니다. 이것도 마스크인데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는 밑에 어떤 도형이나 그림에 집어넣을 때 그때 이용하는 게 클리핑이에요.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일부만 화면에 보이고 싶을 때 이런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쓰게 되는 거고 이런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랑 겹쳐지는 부분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파일의 뉴 새 창을 열어서 사이즈는 맘대로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800에 600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걸 눌러서 쉐이프의 모양을 고르도록 하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모양 한 개만 좀 그려주시겠어요? 아무거나 상관은 없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개 그려주세요. 저는 오늘은 나뭇잎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끌어서 그리시면 돼요.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흰색은 안 보이니까 저는 흰색 말고 딴 색으로 일단 설정해 보긴 할게요. 물론 흰색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화면상에 안 보이니까 색깔을 넣었어요. 이렇게 도형 한 개만 그려주세요.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발바닥 모양이든 아니면 하트 모양이든 편하신 모양 하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따가는 요 지금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채워 넣을 거예요. 네, 다들 잘 그려주셨네요. 자, 이번엔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파일에 오픈. 내가 채워 넣고자 하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이 그림을 저번처럼 뜯어다가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있죠? 그렇게 해도 돼요. 전 뜯어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 위에 그림이 완전히 이렇게 덮어지게 해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도형과 그림 사이에 요 레이어 사이에서 Alt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도형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Alt 클릭해서 풀어볼게요. 요거 단축키는 Ctrl Alt G예요. Ctrl Alt G는 클리핑 마스크 하는 단축키인데요. 밑에 있는 도형에 위에 있는 그림이 들어가는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지금 나뭇잎을 이렇게 넣긴 했는데 우리 이 나뭇잎에다가 뭐 테두리를 주거나 그림자를 한번 줘볼까 해요. 어디다 준다고요? 나뭇잎에다가. 즉 쉐이프 휠을 클릭하시고 밑에 여기 FX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하면은 이렇게 나뭇잎에 테두리가 쳐지고요. 사이즈 조절해서 두께 조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도 되죠. 그림자도 한번 줘볼까요? 기왕 준 김에. 자,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디스턴스가 거리, 사이즈가 흐려지는 정도, 스프레드는 진해지는 정도, 네, 적당하게 값을 주시고 오케이. 요 FX를 누르면 스트로크는 테두리였고요.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예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스트로크부터 먼저 해서 스트로크를 줬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눌러서 그림자를 살짝 설정해 준 거예요.
자, 나뭇잎 예제 해보았으니까 이번에는요. 한번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요 뷰1이라는 그림을 하나 가져와 주세요. 지금 요거는 쇼핑몰 모델 사진이네요. 쇼핑몰 모델이 어떤 장미 넝쿨 벽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모델이 지금 입은 옷이 어떤 재질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재질 같아요? 잘 모르겠죠? 뭐 가만히 보면은 뭐 따뜻한 어떤 니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면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의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실 재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재질을 조금 확대 컷을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의 일부분에다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확대 컷을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형 툴에서는 원형 툴을 골라주시고 여기다가 정원으로 그냥 원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색깔은 상관없어요. 어떤 색깔로 하시든. 얘가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로 씌울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색깔로 그냥 그리세요. 원을 그리셨나요? 그렇다면 파일의 오픈을 들어가서 이번에는 뷰2라고 돼 있는 이 마네킹 샷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마네킹 보니까 이거는 골지였네요. 그죠? 자, 얘를 아까 전처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창 닫고 컨트롤 V로 붙이면 돼요. 아니면 아까 전처럼 뜯어와서 끌어다가 넣는 방법도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마네킹 샷을 올려놓고 얘를 아까 그린 원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도형 안에 집어넣는 거 우리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 안에 들어가지겠죠? 그러면 아, 이 재질이 골지구나 이거를 누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했는데 제가 원형 툴이 잘못 잡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맞아요. 맞죠?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눌러주세요. 모양 이상해가지고 잘못 선택을 했나 싶어서. 그렇죠. 색깔은 이게 캐릭터, 이건 캐릭터라는 건 문자예요. 문자라고 썸네일에 더블 클릭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색깔은 사실 안 바꿔도 똑같이 적용돼요. 안 바꿔도 부드럽게 넣는 거예요? 네. 마스크 영역이 보입니다. 그럼 뷰투를 여기에서 컨트롤 E,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 도형 위에 이제 그림이 붙여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원하는 위치에 붙여놓고 컨트롤 알트 G. 이게 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맞춰. 그러니까 원이 가려지게끔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알트 G. 이거를 당기면서 볼 수 있는 원하는 거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지. 틀리요? 와, 이거 네. 어때요?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되지? 아, 이게 원에 여기 누가 스트로크를 넣은 상태여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헷갈리니까 지금 스트로크는 여기서 만들지 않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만들게요. 전 또 스스로 하신 줄 알고 어떻게 알았지? 이랬지. 자,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질감을 잘 넣긴 넣는데 요 주변이 어둡고 이 지금
옷감이 어둡기 때문에 요 경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 원에다가 테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준다고요? 원에다가. 따라서 원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FX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정도 주시고요. 컬러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주면 되겠죠?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니까 딱 봐도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니까 더 깔끔해 보이겠죠? 그다음에 까만색으로 해도 되는데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를 찍어서 흰색으로 돼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있었네요. 자, 원을 이동하고 싶은데 자꾸 옷감이 이동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난 옷감은 그대로 두고 원만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토 셀렉트를 잠깐 꺼놓으시고요. 이 지금 원 레이어만 선택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오토 셀렉트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건데 클릭을 할 때 이 도형 위에 바로 그림이 올려져 있잖아요. 옷감이 올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 옷감만 움직인 거예요. 저는 원을 조금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서 잠깐 컨트롤 T로 조금만 조절을 했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 혹시 원 옮기셨다면 다시 레이어 1을 좀 선택해 주실래요? 제일 위에 거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이 옷감은 옷감인데 어느 위치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형 툴을 오랫동안 눌러보면 라인 툴이 나옵니다. 자, 라인은 선이죠. 선을 긋는 건데 여기 선 두께가 있어요. 화이트 부분이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요거 두께를 제가 5픽셀을 줬거든요. 그럼 얘도 5픽셀 정도 그리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컨트롤 Z 할게요. 만약에 내가 화살표로 여기야 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지금 두께 옆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에로 엔드, 이게 화살표예요. 스타트는 시작점, 엔드는 끝점. 그래서 엔드 포인트에 체크를 해놓고 끌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끝점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런 표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화이트라는 건 너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비가 지금 5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5픽셀보다 500%니까 5배 넓게 여기 폭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랭스라는 건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배 정도로 길이가 그려지게 되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 내가 화살표를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랭스가 만약 1000이면 똑같은 화살표라고 하더라도 길쭉한 화살표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값을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이 화살표의 모양은 달라질 거예요. 500에 500 주면은 사실 저는 이 화살표가 제일 이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안내하는 표시 해보시고요.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화살표에 웬 까만색 테두리가 그것도 이쁘지도 않게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레이어가 지금은 쉐이프 1이란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죠. 실제 이 도형 레이어는요 패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다른 레이어를 찍어 보시면은 그런 표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크기 조절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큰 이미지를 작게 조절해주는 이미지 사이즈라는 기능은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크기와 해상도를 입력해서 최적의 크기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실제 내가 만약에 이런 완두콩을 팔려고 한다.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를 포토샵으로 만드시겠죠? 그러면
잠깐 얘는 닫고 파일에 뉴 들어가서 새 창을 열 건데 보통 상세 페이지의 너비는 860 정도를 주고요. 높이의 경우는 사실 더 길게 주기도 하는데 저는 한 1500 정도 줘볼게요. 자, 요 정도의 상세 페이지에 내가 사진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디카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치해보면 사진이 한 바닥을 다 차지할 겁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파일에 오픈 들어가서 지금 이 예제는 피스라고 돼 있는 이 강낭콩 완두콩을 가져왔는데 이 완두콩이 지금 25%로 축소된 사진이 이 정도인 거예요. 실제 얘를 만약에 제가 끌어가지고 이동 툴로 집어넣었다면 완두콩 하나가 상세 페이지를 다 차지해 먹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완두콩 이미지의 사이즈를 작게 맞춰서 가져오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단축키를 혹시 쇼핑몰 하실 분들은 외워두시면 편한데 컨트롤 알트 I가 여기 단축키, 이미지 사이즈의 단축키예요. 자, 지금 이 완두콩을 보니까 화이트 너비가 2000픽셀이 돼 있고 하이트 높이가 1900픽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러면 이 화이트 너비를 860으로 맞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컨스트레인에 의해서 이 하이트가 저절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 강낭콩 이미지가 작아지게 되고 얘를 아까 전처럼 끌어오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게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가져오고 글도 적으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실 텐데요. 파일에 오픈해서 상세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배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사진이 들어갔을 때 더 적을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는 일단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조금 맞춰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정경색 배경색 바꿨던 거 위에 조그만 사각형 2개 있죠? 요걸 누르면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정경색이 까만색, 배경색이 흰색이라 그렇게 맞춰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늘리고자 할 땐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크롭 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크롭 툴로 요 가장자리에서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늘려서 내가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크롭 툴은 실제로는 CS6 이후부터 나타난 거고요.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였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얼레이티브를 누르고 하이트를 만약에 내가 1000픽셀을 늘리겠다. 앵커에서 위쪽 부분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늘어나게 이렇게 줬었던 건데 이에 비해서 CS6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캔버스 사이즈를 익히기보다 앞으로 버전은 계속 발전될 테니까 그래서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 말고요. 요거 크롭 툴을 선택하고 배경색이 흰색인지 본 다음에 요 모양이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늘리면 돼요. 반대로 줄일 때는 줄이면 돼요. 그죠? 우리 아마 연예인 키 늘려볼 때 한번 그거 안 하고 예제 넘어간 것 같은데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전지현 얼굴 보정하고 나서 연예인 키 예제를 많이 하는데 그 예제 빼먹고 안 한 것 같아. 근데 안 했어도 뭐 어차피 순서는 상관은 없어서 이따가 한번 그 예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예제도 재밌어요. 자, 캔버스 사이즈 대신에 크롭 툴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받고 질문 딱히 없으시면은 한번 연예인들 중에서 좀 키가 작아서 아쉬운 연예인이 혹시 누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따가 그 연예인의 키를 늘려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예인 키 늘리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다리가 조금 짧아서 좀 서글플 것 같은 연예인 하는 면만 골라주세요. 일단 박나래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박나래 씨로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리를 늘릴 거니까 이렇게 잘려 있는 거 말고 다리까지 있는 걸로 골라주셔야 돼요. 보통 다리가 짧은 연예인들은요, 전신샷을 안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긴 조금 힘들긴 한데 하나 찾아주세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디 보자.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겹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고. 하나 고르셨어요, 일단? 그러면 저는 이분을, 뭐야, 다리 어디 갔어? 네, 여기 있다. 이분을 지금 가져올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잠깐 하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그냥 파일에 뉴 들어가시면 우리 클립보드에 복사한 사이즈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V 하시면은 박나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분의 다리를 조금 늘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툴 중에 사각형 선택 툴이 있었죠. 사각형 선택 툴로 이 나래 씨의 다리 부분을 이렇게 배경과 함께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조금만 늘리면 돼요. 컨트롤 D. 그러면 원본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원본, 얘가 이제 수정본. 다리가 좀 많이 길어졌죠? 컨트롤 T는 크기 조절하는 거였고, 밑에 다리만 조금 늘리고 그 다음 컨트롤 D로 선택 해제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박나래 발이 잘리거나 발이 길어지는 거는 좀 방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를 늘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늘리세요. 배경을 좀 늘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 박나래 다리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T로 늘리고, 그럼 발도 같이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만큼만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T로 조금만 줄이시면은 발은 원래대로 작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여기 너무 제가 이제 늘려놓은 거는 다시 요 크롭 툴로 줄이면 되죠. 이러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크기 조절할 배치하기인데요. 요건 되게 간단해요.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느낌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제를 가져와 보는 이 스니커즈라는 이 그림은 양쪽에 이렇게 운동화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이 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운동화를 좀 작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배경색이 흰색인 상태로 사각형 선택 툴로 이렇게 운동화 영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간단했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아직 선택은 해제하지 마시고요. 얘가 똑같이 선명하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 조금 흐리게 보이게 해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툴로는 여기 블러 툴이라는 걸 배웠긴 한데 이번엔 블러 말고 필터 기능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에 보시면요, 블러라는 기능이 있고,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는 내가 주고 싶은 정도로 흐림 효과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약간 설정하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는 흐리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예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보정 작업들 연습해 볼게요. 일단 다시 설명하자면 사각 선택 툴로 선택해서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엔터 쳐서 적용했는데 얘가 원래 사진이 선명했던지라 지금 이렇게 줄여놔도 선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를 흐리게 효과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필터에서 블러 효과 중에 가우시안 블러는 내가 주고 싶은 만큼 흐림 효과를 줄 수 있는 블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라디우스 값을 내가 몇을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흐리게도 약간 흐리게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뒤에 있는 거는 초점이 조금 덜 맞아서 조금 흐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연출해 줄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툴을 모른다면 막 블러로 문질러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필터 효과의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자, 이제 보정 레이어를 좀 연습을 해볼까 해요. 자, 예제는 야간 놀이공원을 좀 열어주세요. 야간에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둡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놀이공원을 살짝 보정을 해볼 건데요. 이미지에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레이어에 여기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레벨즈, 커브즈, 익스포셔 요게 다 밝기 조절하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부터 보자면 여기서 브라이트니스가 밝기, 컨트라스트가 대비입니다. 그래서 밝기랑 대비를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히스토리 파레트에서 다시 보자면 이게 원래 원본, 얘가 수정본. 많이 보정된 거 보이죠? 자, 다시 원래 원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레벨즈 효과를 볼게요. 자, 레벨즈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흰색 삼각형을 조절해주면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이 까만색 삼각형은 어둡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회색 삼각형은 대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밝기 대비를 보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밝기 대비 보정할 때는 이 레벨즈를 제일 많이 써요. 자, 다시 이전으로 가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이번에는 커브즈. 커브즈는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밝아지는 거고요.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대비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밝기 대비를 이렇게 그래프로 세부적으로 맞출 때 커브즈를 써요. 보통은 레벨즈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을 맞출 때 커브즈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익스포슈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안 쓰는 툴이에요. 자, 요거는 내가 여기서 카메라 노출값을 조절해 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노출값 보정을 잘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아무래도 이쁘게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익스포셔는 제가 잘 쓰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서 레벨즈가 밝기 조절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밝기를 보정했다면 세부적으로 맞출 때 그때 커브즈를 더 눌러서 이렇게 맞추게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밝기 대비는 저는 레벨즈, 커브즈 2개 정도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탑 예제를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석탑이 되게 어둡게 나왔어요. 그쵸? 얘를 한번 밝기 대비로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아까 배우셨던 이 툴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 중에 본인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툴로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레벨즈를 써볼 건데 밝기를 보정을 하고 중간에 대비를 맞추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화질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원본과 수정본 차이가 많이 보이죠? 지금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역광사진 아무거나 받아온 건데요. 지금 우리가 빛을 이렇게 등지고 찍었을 때 얼굴이 새까맣게 나오죠. 이런 역광사진의 경우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 보시면은 섀도우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은 섀도우가 어두운 영역,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툴을 섀도우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광 보정할 때는 이 섀도우 하이라이트를 좀 써요. 그 석탑 예제에서도 그거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어둡게 나왔을 때 어드저스트먼트의 섀도우 하이라이트를 골라주시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값을 보정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광을 보정하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요. V 메인이라는 요 사진을 좀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채소를 하나 골라보세요. 우리 선택 툴 배웠었으니까 아마 원하는 채소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퀵 셀렉션 요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쉽게 선택이 되실 거거든요. 자, 선택을 했다면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볼까요? 휴 세츄레이션은 휴가 색상, 세츄레이션이 채도예요. 그래서 휴 값을 조절하면 빨간 토마토, 파란 토마토, 보라색 토마토, 노란색 토마토 등의 내가 나타내고 싶은 토마토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은 채도니까 이렇게 채도를 없애서 흑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죠. 간단하게 색상을 살짝 보정할 때 우리가 휴 세츄레이션에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츄레이션은 색상을 바꿔버리긴 한데 확 바꿔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진을 하나 또 가져와 보는데요. 여기 슈즈라는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약간 조명빨이라고 하죠. 사진의 빛의 색깔에 따라 조금 변색돼서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예를 들어 약간은 분홍기가 나오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 톤을 보정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용하라는 건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 컬러 밸런스라는 효과를 씁니다. 자, 얘도 색깔을 바꾸는 효과이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은은하게 다시 바꿔주죠. 자, 레드톤이 진해지면은 붉은색이 살고요. 레드톤에서 시안 쪽으로 가면은 붉은색기가 빠지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색깔을 살짝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휴 세츄레이션은 확 보정을 한다면 이 지금 컬러 밸런스 같은 경우는 살짝 보정해 주다 보니 이런 식으로 색깔을 우리가 약간 보정해서 맞춰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픈해서 보면은 약간 색깔이 누리끼리한 색깔이 좀 들어있었어요. 좀 붉은색기가 있었는데 제가 컬러 밸런스에서 붉은색을 조금 낮췄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네, 자연스럽게 색상을 좀 수정하고자 할 때 컬러 밸런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는요, 흑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흑백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레드톤을 조금 더 살리면 레드 쪽이 조금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등의 흑백은 같은 흑백인데 조금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정할 때 누르고 틴트 같은 경우는 색상을 이렇게 조금 더 더해줄 때 틴트를 쓰기도 합니다. 약간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블랙 앤 화이트를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툴들을 좀 소개할 건데 인버트는요 완전 색깔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색상 반전 별로 많이 쓸 일 없겠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활용을 해볼 거는 같은 흑백이긴 한데
디세츄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디세츄레이트는 그냥 아예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까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상을 조금 보정을 하면서 분위기 있는 흑백을 만들었다면, 같은 흑백이지만 얘는 그냥 채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흑백이 디세츄레이트. 그러면 우리 예전에 스폰지 해제 기억하세요? 제가 모델의 배경 부분을 없애라 라고 했던 예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저 효과를 알고 있다면, 모델을 차라리 선택할게요. 대충 선택할 거니까 나중에 이쁘게 선택하시면 되고, 모델 부분을 선택을 하고 모델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 컨트롤 쉬프트 I가 반전이었죠? 이렇게 선택해 놓은 채로 이미지, 어브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라면 이렇게 흑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서 스펀지 툴로 모드를 디세츄레이트를 놓고 막 문질렀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우리 이런 효과를 우리가 필터에서 이 이미지 어브저스트먼트에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셀렉티브 컬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경복궁 예제를 잠깐 열어볼까요? 자, 이 경복궁 예제를 보니까 하늘이 찍혀 있긴 한데 하늘이 조금 더 푸르딩딩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만 조금 보정을 하겠다. 그게 바로 셀렉티브 컬러입니다. 이미지 어브저스트먼트의 셀렉티브 컬러에서 컬러 색깔을 블루톤을 고르고 시안을 높여주거나 마젠타를 조절을 해주면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푸른색이 짙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시안과 마젠타를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 더 진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픈하고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셀렉티브 컬러라는 건 선택 색상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선택한 색깔만 살짝 이렇게 보정을 할 때 쓰는 게 셀렉티브 컬러라고 해요. 그 밖에 보정 툴들도 재밌는 툴들이 많기는 한데요. 우리 예제상 하나만, 요건 좀 재밌으니까 하나 해볼게요. 리플레이스 툴이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써요. 자, 클락 예제에서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진을 다 찍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은 이 지금 얘를 가지고 이미지의 어브저스트먼트, 여기서 리플레이스 컬러로 빨간색을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이 좀 덜 된 부분은 선택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조금 더 더해서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휴값을 조절하면 조금 더 선택할게요.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 이런 보라색 시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조금 조절해보면 파란색 시계, 하늘색 시계, 바다색 시계, 노란색 시계, 초록색 시계. 자, 이 리플레이스 컬러라는 건 이렇게 하얗게 선택된 부분에 색상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안 바꾸겠다. 그럼 우리 예전에 이용했던 히스토리 브러쉬로 안 바꿀 부분을 이렇게 다시 문질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은 좀 활용을 하신다면 좀 재밌는 툴들은 좀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런 툴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으면서 특히나 효과를 좀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툴이라서 제가 한동안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기본기는 어느 정도는 익혔긴 한데 아직 실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을 오늘로 끝낸다가 아니고요. 이 실전 포토샵 예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되, 우리가 상세 페이지도 직접 만들어 볼 거고, 이제
내가 마케팅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어떤 그런 이미지들도 포토샵으로 만들어 보는 실습을 조금씩 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익혔다라고 하지만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쓰시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자꾸자꾸 활용해보고 이용해봐야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씩 예제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